안녕하세요. 유아 임용고시 합격 수기를 발표할 경기도 교육청 합격생입니다. 안녕하세요. 되게 떨리는데, 네. 간단한 저의 소개 이후에 제가 했던 공부 방법이랑 뭐 스터디처럼 제가 이제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었던 꿀팁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의 공부 방법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제가 유아 임용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 있는지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어요. 요즘 시험 앞두고 엄청 고민도 많으시고 걱정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도대체 이 시험은 누가 합격하느냐, 똑똑한 사람들만 합격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게 많고 자신감도 되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애초에 시작할 때 그냥 3년은 기본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러한 평범한 저도 합격을 했으니 여러분들도 꼭 합격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해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시험은 포기하지 않고 그냥 계속 공부하는 그 꾸준함과 또 나는 합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진짜 80%거든요. 막 내가 공부 못해 잘해 이걸 떠나서.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나머지 20%는 진짜 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꾸준히 공부하는 나를 믿고 계속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앞서 말했듯이 수험 생활을 3년을 잡았어요. 그래서 첫 시험에는 당연히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 펑펑 놀면서 공부를 했거든요. 뭐 3달마다 해외여행도 다니고 갑자기 뜬금없이 막 탁구에 빠져서 탁구대회도 나가고 이랬어요. 그래서 그 시험 앞두고는 이 상태로는 나 시험장에 들어가서 시험 치지도 못한다 이러면서 시험 전날 책도 아예 안 펼쳐보고 갔는데 이때 제가 점수가 그 경기 컷에서 한 8점 차이로 떨어졌거든요. 근데 누가 봤을 때는 이 8점이 되게 큰 점수 차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저는 이렇게 공부 안 했는데 8점이라고 이러면서 오히려 약간 근자감을 가지고 다시 재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물론 이때 시험이 약간 서술형도 좀 많았고 채점 범위가 되게 넓은 문제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점수가 나올 수 있었다고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또 오히려 이렇게 쉬지 않고 놀았더니 오히려 이번에 공부를 할 때 뭔가 큰 슬럼프 없이 이제 더 이상 약간 놀고 싶다는 마음도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큰 슬럼프 없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재수 이유가 그냥 작년엔 단순히 공부를 아예 안 했기 때문이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그냥 초수처럼 정말 처음부터 차근차근히 그냥 다시 하자라고 이제 목표를 잡고 이번 시험을 준비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혹시 또 재수를 하시게 된 분이나 또는 N수생 분이 계시다면 이번에 내가 뭔가 시험장에서 시간 관리를 못했다 또는 뭔가 사회관계처럼 특정 과목에 구멍이 나여 있다 이런 좀 자신의 그 재수 이유를 명확하게 분석을 하고 그걸 채워나가는 방향으로 다시 공부를 시작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는 그 합격 목표를 3년을 잡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괜히 심적으로 약간 여유가 생겼어요. 올해 안 되면 내년 또 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올해 꼭 붙는다는 그 마인드를 꼭 가지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맘쯤에 그 임용 카페에 가장 많이 올라오는 글이 저 몇 점 차인데 재수해도 될까요? 이런 글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도 차이가 많이 났는데 올해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 점수는 정말 상관이 없으니까 올해 꼭 붙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시험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2 성향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시험 초반에는 그 공부 계획을 되게 세부적으로 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몇 페이지까지 무조건 끝낸다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짰더니 오히려 조금 밀릴 때마다 너무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그냥 요일별로 오늘은 무슨 과목, 오늘은 뭐 이런 식으로 요일별로만 정했고 매달 그 커리에 맞게만 살짝씩 바꾸는 식으로 계획을 짜면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뭐 스터디 플래너를 작성하면서 이렇게 공부 안 하셔도 되니까 좀 자기 방법에 맞는 그런 계획을 찾아가지고 자신만의 스타일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먼저 교직 논술은 제가 논술이 특별히 어렵다고 느끼지를 않아서 그냥 강의를 듣지 않았고 그냥 혼자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냥 풀어보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는데 1월에서 3월 초반에는 그냥 기출 문제를 일주일에 한 번씩만 풀어봤어요. 그래서 아예 이렇게 그 논술 공책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일주일에 한 번씩 풀어보았고요. 또 가끔 이게 논술을 하다 보면 풀기 싫은 날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저는 그냥 어쨌든 하긴 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좀 개요도만 적어보고 간단하게 답을 적어보는 방식으로도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저는 유자쌤의 그 논술 첨삭을 한번 받아봤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좀 더 매끈하게 쓰는 방법이나 아니면 두괄식으로 좀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에 도움을 많이 받았어서, 그래서 논술 좀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유자쌤 첨삭도 한번 활용해 보시고, 또 뭐 인강 선생님이나 첨삭 못 받으시는 분들은 그 짝스터디로 논술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각 논술 쓴 다음에 서로 채점해보고 이렇게 오답해보는 방법인데, 이렇게 좀 남이 내 글을 객관적으로 채점을 해보는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오답을 좀 더 명확하게 해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4월에서 8월에는 좀 연습 문제들을 감을 잃지 않은 식으로 그냥 2주에 한두 번씩만 풀어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제 논술용 공책 앞 표지에다가 메모지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제가 뭐 배점을 확인하지 않는 실수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적어두고, 또 뭐 서론, 본론, 결론에는 뭐 이런 필수 멘트들이 있구나 한 거를 붙여놔서 그냥 이제 종종 이렇게 한 번씩 훑어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9월에서 10월에는 이제 모의고사 문제를 하나씩 풀어보았는데, 오답을 해보면 그냥 논술을 못해서라기보다 제 암기가 부족해서 틀리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논술보다는 암기, 이론 암기에 시간을 더 많이 투자했고, 근데 또 이론 공부만 하다 보면 괜히 또 논술에 대한 불안감이 가끔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 그냥 기출 문제를 한 번 더 풀어본다던가 아니면 비교적 쉬운 문제들을 좀 찾아서 그렇게 쉬운 문제들을 그냥 한 번씩 풀어보는 식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유자쌤은 6월부터 논술 강의가 개강이 된다 그래요. 근데 저는 혼자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냥 2월부터 천천히 이제 시작을 했던 건데, 솔직히 말하면 6월도 늦지 않거든요. 왜냐면 논술은 뭔가 본문에서 그 답안을 찾아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논술 자체가 어렵기보다 아까 말했듯이 그냥 암기가 부족해서 틀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냥 논술 자체에 불안감을 너무 가지기보다 그냥 암기에 이론 공부에 더 시간을 많이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과정 공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저는 제 1차 합격 요인을 저만의 단권화 노트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제 단권화 노트 중 일부예요. 그래서 제가 이 단권화 노트를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함께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초반에는 제가 이해에 초점을 두었어요. 이 이론 강의 시간에는.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계속 이해하고 반복하다 보면 저절로 외워지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냥 편하게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단권화 노트에 그 개념하고 정의를 이렇게 한 줄씩 간단하게 쓰면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출을 한번 푼 다음에 기출에 나온 개념들은 이렇게 초록색 조그마한 스티커를 붙여서 거기에 연도도 함께 네임펜으로 적어가지고 스티커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복습을 할 때는 이 단권화를 딱 펼쳐놓고 보면서, 가리고 쓰지는 절대 못하거든요. 이 시기에는. 그러니까 보면서 그냥 끄적이면서 그냥 키워드도 적어보고 그러면서 무한 반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기잖아요. 이 시기에는 암기 못하는 게 정말 당연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막 공부 너무 어렵다 이러면서 스트레스를 받기보다 이게 무슨 뜻이지 이러면서 이해를 하는데 초점을 두시길 바래요. 그리고 이제 이 시기에는 본격적으로 암기를 시작했는데요. 특히 강론은 정말 외울 게 너무 많아가지고 머리가 정말 아팠는데, 이때 저는 유단자를 활용을 했어요. 이제 두 문자를 이용해서 암기를 하는 건데, 이 유단자를 통해서 저는 정말 재밌고 쉽게 외울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그 유자쌤 강의를 들으면서 까먹고 있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이제 기억을 되뇌었고, 그리고 이제 그 강의 끝난 이후에 그 짝꿍 선생님과 그 구슬로 약간 간단하게 그 개념들에 대해서 말하는 테스트를 봤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를 테스트를 보다 보면 짝꿍 선생님이 모르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다 하나하나 일부러 막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이렇게 또 정리를 하는 시간이 되었고요. 이해를 더욱 견고히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알려주신 두 문자를 또 제 단권화에 이때 다시 또 필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비계 설정이면 그때 공상따자라고 저희는 외웠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함께 적어놓고 외울 때 그 제 단권화에 적힌 이 두 문자랑 개념들 정의들 한꺼번에 다 살펴보면서 외우는 방식으로 했어요. 그리고 이 두 문자를 문제 풀 때도 저는 활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혹시 캐츠 교사 발달 했나요? 네, 만약에 그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생강갱성 딱 적어놔요, 문제 밑에다. 그 다음에 거기서 적합한 답안을 딱 골라낸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강화만 답이었어도 다 하나하나 적어보는 거예요. 뭐 생존, 강화, 갱신 이러면서 다시 또 그 시간에 암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또 수강생 선생님들 보니까 그 암기 테스트지를 또 따로 주시거든요. 그래서 수업 이후에도 혼자서 그거를 뭐 매주 2회 테스트를 혼자 본다든지, 아니면 그 짝꿍 선생님과 스터디할 때 뭐 그 정의까지 그냥 뭐 한번 말해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좀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유단자 자료를 활용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이때는 유단자 통해서 한번 복습하고 두 문자 활용해서 문제 풀고, 그리고 남는 시간에는 또 제 단권화 펼쳐보면서 빈 종이에 이렇게 써보고. 근데 이때는 조금씩 암기를 해야 되니까 그냥 이렇게 그 종이를 잘라가지고 또 딱 이렇게 개념만 가려보고 정의 보고 개념 말해보거나, 혹은 정의 가리고 개념 말해보거나, 이런 식으로 조금씩 이제 암기를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암기가 시작을 해야 되는데, 아마 하루 안 보면 그 다음날 또 까먹고 다음 주에 또 까먹고 그냥 까먹고의 반복이에요. 저도 진짜 계속 까먹었거든요. 근데 뭐 이거는 진짜 어쩔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냥 정말 무한 반복이 답이거든요. 근데 또 이게 사람인지라 괜히 아는 것만 더 보고 싶고 내가 잘하는 부분만 보고 싶거든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안 해온 부분 자주 보면서 눈에 익숙해지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험 직전에는 모의고사도 풀어보고, 또 남는 시간에는 또 빈 종이에 아예 이제 두 문자랑 함께 개념 써보면서 이런 식으로 또 정의는 키워드만 적어보고 이렇게 암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한 사회관계가 한 A4 3페이지로 한 2-3페이지로 정리가 됐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암기하면서 또 이거 들고 다니면서 외우고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 시기에는 제가 구술 스터디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획표처럼 요일별로 어떤 과목을 내가 테스트 볼지 했어요. 그래서 뭐 아침마다 뭐 한 30분씩 테스트를 보면서 이걸로 이제 최종적으로 내 암기를 확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술 스터디는 이따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네, 이 시기에는 무조건 암기가 되어야 되는 시기 때문에 저는 한 일주일에 80%를 계속 암기하는 시간에 투자를 했고요. 그래서 뭐 백지 쓰기나 혹은 뭐 구술 스터디 같이 좀 자신에게 맞는 암기 방법을 찾아서 무한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때는 시험 앞두고 진짜 멘탈이 엄청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때 그냥 내년 시험 준비할까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일단 그냥 하시면 돼요. 정말 그냥. 왜냐하면 이 시험은 아까 말했다시피 운이 정말 많이 따라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공부하고 내가 아는 부분에서만 시험이 나올 거다라고 좀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그냥 하루하루 꾸준히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외 교과목들 공부 방법은, 먼저 회의실은 그 해랑 책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해랑 책을
구매를 해서 그냥 그 책은 한 번만 딱 풀어보았고, 그 남은 시간에는 그 블로그 같은데 많이 찾아보시면 합격생 그 선생님들이 자료를 되게 공유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저는 회의실 요약본을 공유해 주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운 받아서 그냥 시간 날 때 틈틈이 보는 식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리과정은 유튜브에 싱스터디라고 치시면 노래로 이 누리과정을 잘 정리를 해두셨거든요. 그래서 노래 들으면서 암기했고, 한 시험 2주 전부터만 그 타이핑으로 그 암기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건강안전은 따로 많은 시간을 투자하진 않았고요. 공부에 좀 집중이 되지 않을 때 시간을 써서 살짝씩 그냥 훑어보는 식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구슬 스터디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구슬 스터디 할 때 함께 뭐 월요일은 교통안전, 뭐 화요일은 성폭력 이런 식으로 걔도 파트를 나눠서 한 5분, 10분 얘는 좀 재미있게 그냥 단순 암기 말고 뭐 OX도 해보고 아니면 이건 뭘까요? 이런 식으로 좀 재미있게 퀴즈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법은 시험 2주 전부터 그냥 공부를 아예 안 했고요. 시험 2주 전에만 한 30분씩 아침에 한번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7대 안전이랑 아동복지법도 유튜브 찾아보면 되게 재밌는 노래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걸 활용해서 노래로 또 외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2차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1차 시험을 진짜 망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교육과정 A, 그러니까 2교시죠. 2교시의 마지막 문제를 시간에 쫓겨서 풀고 막 겨우겨우 답을 써가지고 답안을 딱 냈는데 그 답안을 내는 순간 나 이거 답 잘못 썼다. 그걸 심지어 유자쌤이 엄청 강조를 하셨던 건데 그걸 진짜 알고 있었는데 딱 내면서 야 이거 망했다. 그때 생각이 나면서 진짜 약간 쉬는 시간에 눈물이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눈물을 막 참으면서 교육과정 B를 받고 나오면서도 정말 엉엉 울면서 나왔거든요. 나 또 시험 봐야 된다 이러면. 근데 막 다른 사람들은 막 하하호호 막 웃으면서 나와요. 그리고 그때 또 임용 카페에 보면 이번에는 시간이 부족했을 뿐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았다. 뭐 이런 글도 많고 이번에 쉬어서 커트라인 되게 높을 거다. 이런 글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나는 진짜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아예 1차 이후에는 채점도 안 해봤고요. 2차 공부를 미리 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딱 1차 발표 날 점수를 봤는데 정말 덜컥 붙은 거예요. 너무 붙을지 몰랐는데 붙어가지고 오히려 기쁨의 눈물보다 야 망했다 하는 그 두려움의 눈물을 또 엄청 흘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날 급하게 그날 발표 당일 밤에 유자쌤한테 톡을 보냈거든요. 근데 이때는 이제 아직 유자쌤 카페가 활성화되지 않았어서 그 오픈 채팅을 운영을 하셨는데 그래서 급하게 거의 뭐 11시, 10시 막 이때 보냈어요. 제가 막 그때 딱 발표가 나오고 나서 2차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카페도 찾아보고 막 인터넷에도 찾아보고 했는데 도저히 모르겠는 거예요. 2차는 특히 정보가 정말 없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보냈고 그래서 이제 유자쌤이 일단 정말 자기 일처럼 1차를 정말 축하해 주셨고 또 단기간에 2차 준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정말 세세하게 다 상담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 이틀 동안 스타터반을 빨리 몰아서 듣고 당장 한 3일 뒤에 학원에 와서 그 면접이랑 수업을 해보자라고 결론이 났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임용 카페 분위기 진짜 믿지 마세요. 진짜 믿을 게 못돼요. 그러니까 믿지 말고 커트라인도 실제로 되게 낮았거든요 이번에. 그러니까 믿지 말고 임용 포기할 거 아니면 그냥 2차는 무조건 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또 10달 내내 쭉 달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엄청 지칠 테니까 한 1, 2주 정도만 좀 휴식 취하고 그 다음에는 무조건 2차 준비 미리미리 하기. 그리고 이제 스타터 반을 제가 2일 동안 몰아서 들어야 됐기 때문에 강의를 들으면서 뭔가 유자쌤이 내주신 문제나 뭐 수업 이런 거를 제가 해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때는 2차 시험이 어떤 것인지 좀 이해하는 식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면접의 경우에는 그 정리해 주신 기출들을 보면서 이때는 이런 답안들을 할 수 있구나 이런 거를 좀 파악을 했고, 또 유자쌤이 답변할 때 이렇게 뭐 교사 측면, 유아 측면, 부모 측면 이런 식으로 대답할 수 있어요 라고 팁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팁들을 다 메모지에 붙여놓고 면접 연습할 때마다 이게 있었는데 내가 또 못 썼네 이런 식으로 또 종종 확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수업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주제가 게임이다 이러면은 게임할 때는 팀도 무조건 나눠야 되고 안전 약속도 정해야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필수로 들어갈 것들을 좀 익히는 식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1차 단권화 자료는 제가 만들었었다면 2차 단권화는 유자쌤의 이 정리본이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시간상 나만의 만능 틀은 만들기 어렵겠다 생각을 해서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뭔가 필수 멘트들이나 아니면 뭐 할 수 있는 확장 활동들을 좀 추가적으로 적는 식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부스터 강의는 뽑기를 통해서 랜덤으로 수강생 앞에서 면접이랑 수업을 해보는 건데요. 이날 첫날부터 제가 당첨이 돼버린 거예요. 하필 제가 해본 적도 없는데, 그래서 이때 처음으로 남들 앞에서 면접과 수업을 해보게 됐어요. 근데 저는 아까 말했다시피 1차 발표에 너무 불안해서 정말 맨날 울었거든요. 근데 막상 학원 가서 해보니까 별거 아닌데? 좀 준비하면 할 수 있겠다 이런 좀 근자감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자신감을 가지고 좀 2차를 준비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2차는 좀 남들 앞에서 많이 말을 해보는 경험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너무 이렇게 걱정하시지 말고 유자쌤께 피드백도 받아보고 또 수강생들 앞에서 한번 말도 해보는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아까 그 만능 틀에 뭐 유자쌤이 주신 피드백을 또 좀 써놨고, 그리고 항상 강조하시는 것들이 있었어요. 뭐 동작 크게 하거나 웃기 또는 뭐 천천히 말하기 이런 식으로 항상 강조하시는 것들은 크게 적어놓고 항상 잊지 않게 하도록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수업 이후에 또 수강생들이랑 남아서 또 저희들끼리 수업을 했는데, 이때 여기 책상들이랑 그 의자들을 다 시험장처럼 세팅을 해놨어요. 이게 되게 복잡하거든요, 2차 시험 방법이. 그래서 뭐 안내 방송도 저희끼리 하면서 그거에 맞게 수업해보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실전 감각을 익히는데 정말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서 꼭 실전처럼 연습을 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면접은 좀 합격 선생님들이 나눠주신 자료를 많이 활용을 했는데요. 이렇게 또 블로그에 찾아보면 이것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하나 다운받아가지고 좀 주제별로 이렇게 어떤 답변을 할 수 있는지 좀 정리를 했고, 또 경기도는 시책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경기도는 시책 읽고 예상 문제들을 이렇게 또 답변으로 적어보는 식으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오늘 인성 시책을 읽었다. 그러면 내가 가진 인성 요인은 또 뭐지? 아니면 뭐 유아들이 이러한 인성 가치를 길러주기 위해서는 어떤 놀이를 할 수 있을지 이런 식으로 또 노트에 정리를 해보는 식으로 면접은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2차를 뒤늦게 시작하면서 불안감이 너무너무 컸어요. 시간도 없었고 스터디나 또 다른 이렇게 학원 가서 다른 수강생들 말하는 거 보면 누가 봐도 정말 객관적으로 제가 제일 못했거든요. 그래서 자존감도 이때 엄청 떨어졌고 그냥 맨날 울었던 것 같아요. 진짜 2차는 내가 떨어져도 이건 이상하지 않다, 그냥 받아들이자 이런 마음가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어떻게 나 시험장은 일단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진짜 짤처럼 울며 겨자 먹기로 공부를 했는데, 이때 마음은 진짜 그냥 울면서 차라리 겨자를 그냥 100개 1000개 먹고 말지 약간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은 학원에 갔는데 딱 유자쌤을 보자마자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너무 불안하고 힘든 마음에 딱 눈물을 흘렸는데, 그날 또 밤에 또 장문의 톡을 주셨어요. 그래서 막 뭔가 나는 이렇게 못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내 자신도 못 믿었는데 유자쌤은 저를 믿어주시고 응원을 되게 해주셔서 또 이 톡을 보고 그날 밤에 또 감동의 눈물을 흘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유자쌤은 정말 제 자존감 지킴이셨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제 유자쌤 이야기를 하자면 실제로 수험 생활도 겪으셨고 그리고 교사 경험도 실제로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아마 수강생들을 가장 잘 이해해 주시는 강사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뭐 인강쌤이나 또 직강쌤 이제 카페 활성화 됐으니까 거기에 언제든지 뭐 질문, 강의 관련 질문이나 또는 공부 방법 상담 같은 거 올리셔가지고 유자쌤을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공부를 하면서 도움이 됐던 거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의지가 너무 약했어요. 그래서 벌금이 있는 그 강제성이 있는 캠 스터디를 했어요. 그래서 이 캠 스터디는 일주일에 1회 오프나 아니면 2회 반 오프가 가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적절히 활용을 하면서 컨디션 안 좋을 때는 이거 그냥 오프 쓰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때 그 캠 스터디는 한 3, 4월 달에는 6시간, 5월에서 9월에는 7시간, 10월에는 9시간 정도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캠 스터디 시간을 채운 다음에 뭔가 제가 집중이 더 잘 된다 그러면 한 2, 3시간 정도 더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혼자서. 그래서 한 평균 상반기에는 7시간 정도 공부를 했던 것 같고 하반기에는 10시간 정도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한 달 전 10월 달에는 거의 한 12, 이때 처음으로 제가 그 스터디 카페에 가가지고 그냥 아예 공부에 올인했고 이때는 한 12시간 정도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9월 달부터 그 둘이서 구슬 스터디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저는 구슬 스터디 이 글이 되게 카페에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저도 해보고 싶었는데 대부분은 뭔가 이렇게 딱 범위 뭐 예를 들어서 뭐 1페이지부터 20페이지 이런 식으로 정해놓고 그 안에서 랜덤으로 문제를 내는 식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너무 그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답을 못하면 어떡하지? 막 상대 그 선생님한테 피해가 되면 어떡하지? 해서 쉽게 도전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때 그래서 어떻게 공부를 할까 하다가 그냥 전날 밤에 내가 잘 못 외우는 부분들을 한 5개 이상 다 찍어놨어요. 그 다음에 그걸 이제 짝 선생님한테 보내고 그 다음날 아침에 30분씩 각각 30분씩 테스트를 봐주는 식으로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부담 없이 딱 아침마다 기상 스터디 겸 또 암기 스터디로 잘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해에 제가 시험을 본 전해에 그 폭염 문제가 나왔어요. 뭐 몇 도, 뭐 폭염이면 뭐 몇 도냐, 뭐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혹시 또 불안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올까봐. 그래서 이렇게 태풍 경보는 뭐 200, 뭐 저체온증은 35도 미만, 뭐 이런 식으로 건강안전 중에 숫자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을 그 카톡에다 딱 정리를 해둔 다음에 저희 구슬 스터디가 끝나면 딱 이 빈칸 숫자에 들어갈 수 있는 것만 딱딱딱 쳐서 테스트 보는 식으로 이것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한 시험 2주 정도 전부터 이런 식으로 건강안전은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저는 이동 시간을 활용한 게 제일 컸던 것 같은데 제가 요 노량진까지 오는 시간이 한 1시간 걸렸고 스터디 카페 이용하기 전에는 도서관, 동네 도서관이나 집에서 공부했는데 그 한 20분 정도 도서관을 걸어가야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동 시간을 정말 틈틈이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누리과정 노래 들으면서 막 암기를 하거나 아니면 아까 회의실 요약본 다운받은 거 그냥 훑어보거나 아니면 이렇게 그 손바닥만한 작은 노트에다가 그 안 외워지는 개념들이랑 정의들을 써서 이거를 훑어봤어요. 그리고 한번 보고 이렇게 딱 그 개념 부분만 딱 접어가지고 가려서 이 정의 보고 개념 말하고 또는 개념 보고 정의 말하고 하면서 혼자 그냥 중얼중얼 말을 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시간에 암기가 가장 잘 됐거든요. 막 이동하면서 했던 게. 그래서 여러분들도 딱 이런 좀 암기 노트 같은 거 하나 만들어서 좀 계속 틈틈이 보시길 추천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슬럼프 극복 방법이랑 좀 어떻게 휴식을 취했는지 말씀드릴게요. 저는 일요일을 무조건 고정 오프로 뒀어요. 그래서 저는 잠이 정말 많았기 때문에 평일에 못 잤던 잠을 일요일에 그냥 몰아서 하루 종일 잤던 것 같고 근데 만약에 일주일 동안 내가 밀린 공부가 있다 그러면 한두 시간 정도만 간단히 공부를 하는 식으로 일요일을 보냈고요. 그리고 평소에도 그 캠 스터디 아까 딱딱 정해져 있었잖아요. 그 순공 시간 정해두고 그 공부 끝나면 충분히 휴식도 취해주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고 저는 이때 주로 TV를 봤는데 약간 조금 웃긴 이야기일 수는 있는데 저는 그 금쪽 같은 내 새끼를 되게 잘 챙겨봤는데 이걸 좀 추천드리는 게 어차피 TV 볼 거면은 그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저희가 공부하는 내용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매주에 한 번씩은 꼭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 아이는 뭐 불안정 애착 중에 혼란 애착일 것 같다. 한번 혼자 추측을 해봐요. 그리고 그게 맞으면 세상 또 기뻐하면서 같이 보던 가족들한테 그 불안정 애착에 대해 다 설명을 해줬어요. 그럼 가족들은 또 다 그래 이러면서 들어줬어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또 순간 내가 헷갈리거나 모대형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럼 아까 제가 만들었던 단권화를 또 거실에 가져와가지고 다시 한번 그 자리에서 읽어보고 다시 또 설명해주는. 근데 이렇게 남한테 설명해주는 게 공부가 제일 잘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스터디 하시면서 짝꿍 선생님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거나 또 가족들도 많이 활용하시고 또 이런 식으로 재밌게 공부하는 방법도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번에 선택적 함구증이라는 게 나왔어요. 근데 저는 이거를 뭔가 이론보다 금쪽이로 또 잘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 문제가 나와서 또 신나게 풀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 한 달 전이 되면 진짜 머리가 정말 너무 아파 막 지끈지끈 거리거든요. 글자가 저는 이때 아예 안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험은 다가오는데 시간은 없고 근데 나는 암기가 안 되고 머릿속에 안 들어와. 그래서 이때 그 스터디 카페 나오면서 집 가는 길에 또 이때도 엄청 울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집중이 안 될 때는 아예 과감하게 공부를 그냥 딱 그만뒀어요. 정리하고 집에서 또 그냥 자고. 그래서 이게 잠을 안 자면 오히려 머리가 잘 안 굴러가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잠을 주무시면서 공부를 하고 하시길 바라고 또 그냥 자기만의 순공 시간은 좀 저는 명확하게 정해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올인이었기 때문에 무조건 6시간은 공부를 하자라고 했거든요. 컨디션이 너무 좋지 않을 때는 아예 안 하긴 했지만 그래서 6시간을 채우면 너무 이제 힘들다 하면 과감하게 쉬기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좀 적절하게 휴식을 취하면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뭐 공부 관련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없으실까요? 네. 특수교육도 나오나요? 특수교육계로는 특수 문제가 가끔 나오고 논술에도 혹시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예 뭐 저희가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특수를 깊게 공부한다기보다 아마 유자쌤이 그 이론 중간중간 다뤄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뤄주시는 부분만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막 깊게 하시는 건 시간 낭비. 더 없으신가요? 그러면 이제 제가 공부를 하면서 진짜 많이 울었거든요. 그 합격생 자리에 과연 내 자리가 있을지 걱정도 하고 정말 저보다 잘하는 사람이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좌절도 되게 많이 했는데 그래 그건 알겠는데 너 이렇게 어쨌든 공부했는데 시험 안 볼 거야? 그리고 시험장 돈 이미 냈는데 시험장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냥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재작년에 유행어 있었잖아요. 뭐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그래서 어차피 시작한 거 포기하지 말고 진짜 포기만 안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냥 포기하지 말고 쭉 달리시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조금씩 지식이 암기되고 있고 또 어느 순간 보면 내가 정말 성장해 있는 거를 자기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올해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